오늘은 고객혁명의 시대에 우리의 고객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발제를 하면서 왜라는 어떤 질문을 여러분께 던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 브랜드 그리고 또 이 기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브랜딩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편에 제가 나름대로 시리즈를 이어서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객에 대해서 브랜딩에서는 타겟이라고도 하는 그런 고객이라는 그런 실체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고객을 오늘 그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주제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비유가 있는데요. 그 비유에서 그 스토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주인이 종에게 그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그 다 똑같이 맡긴 것이 아니라 종들마다 다 다르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그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종은 그 이상 그 맡긴 것만큼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음, 어, 거기서 가장 그 좋은 어떤 그런 그 결과를 나타낸 5달란트를 받았는데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이 종에 대해서 이 종을 따르는 마음으로 오늘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제의 배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관계가 마치 비즈니스에서 날마다 우리의 고객과의 어떤 더 좋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우리의 어떤 자세와 같이 연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늘 기도하거나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도 계속 질문을 드리고 또 간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파악하려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뭔가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그 저희가 또 실행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받고 그럼으로써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끊임없는 뭔가를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우리의 모습이 하루하루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듯이 비즈니스 우리가 이제 그 아침을 열고 비즈니스 현장에 가서 고객들을 만나고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비즈니스가 있게 하는 그런 고객의 니즈 그리고 기대 피드백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파고드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공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발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마케팅 브랜딩을 시작할 때, 저희 가장 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마케팅 선배들이 항상 고객은 스스로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명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 고객이 스스로 원하는 걸 모르지? 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그 대전제가 마케팅의 대전제가 고객은 스스로가 정말 뭘 원하는지 말을 하긴 하지만 그건 의식적인 수준의 것이고 무의식적으로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말하지 않거나 일부러 아니면은 어, 말을 한다 해도 자기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애플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알지 못한다. 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는 어, 제대로 표현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그거를 알아내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고객에게 보여줬을 때 비로소 고객이 그것을 알아채고 그걸 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대 마케팅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식, 대전제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근대 마케팅은. 그래서 많은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부분들, 어떤 것들을 소유했을 때, 그리고 어떤 것 무언가를 산 다음에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그걸 통해서 그 밑에 있는 기저에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식이 최근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그런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스스로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너무나 발달이 되어서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고객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기업이나 브랜드가 잘 파악하고 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전이 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의 그냥 단어로 다시 정리를 한다면 고객혁명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내던져서 그것을 사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고객 스스로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찾아서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고 없으면 만들어내고 아니면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그런 굉장히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그런 고객이기 때문에 이 고객의 주도권 모든 그런 어떤 생산과 소비 주체가 기업에서 개별 고객으로 급격하게 넘어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고객이 원할 때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이 더 이상 나만을 원하는 뭐 나의 회사나 나의 어떤 제품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든 방향에서 그 하나로 돼서 이렇게 자기한테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주변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진 어떤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과 다른 것들을 연결해서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고객에게 주어야지만 고객이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요즘에 이제 연결성, 커넥팅이라는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저희 그 지회의 그런 가장 큰 그 목표도 커넥팅이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지혜가 오래전에 시작했던 커넥팅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어떤 시대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즈니스의 핵심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비즈니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어떤 브랜드나 어떤 기업도 독자적으로 그 일을 해내기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고객이 먼저 혁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업이 뒤따라가는 그런 형세가 되었고 이런 혁신을 발맞추기 위해서 그 기업과 브랜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해답을 얻기 전에 결코 질문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고객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내가 전문가니까 우리 회사가 전문가니까 우리가 뭔가 이걸 오랫동안 만들어 왔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해답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실무자들이 스스로를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일깨워야지만 비로소 그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 기업의 실무자들을 잘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가장 고객과 밀접한 그런 그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실무자 담당자가 끊임없이 고객과 그냥 하나 예전처럼 그냥 뭐 어떤 걸 원하세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하나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프레임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고객의 혁명 때문에 고객을 그 계속해서 케어하려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이런 혁신 사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양상은 계속 예전과는 다른 그런 기업이 그 우세해지고 브랜드가 우세해지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혁신 사례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버라는 그런 그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 우버라는 비즈니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지역의 대중교통 사업을 강타한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엄청난 그런 사례인데요. 미국 인구의 43%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한 대, 그렇지만 이 우버라는 회사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지가 않고 그렇지만은 매월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가 28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휴대폰과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에 가능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우버가 그 고객에게 핵심적으로 그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그곳으로 당신을 바로 태워다 주는 것, 그리고 태워다 주길 원한다면 그냥 단순히 버튼을 눌러서 자동차를 부르면 끝이라는 이런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버 자체는 어떤 그런 뭐 그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지만 어, 고객이 원하는 가치에 주목해서 인프라를 가진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이런 혁신 비즈니스를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뭐 우버가 지금 나와 있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 예를 갖다가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전처럼 제조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미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고객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핵심 가치에 가장 가까워질 때 혁신 비즈니스는 창출이 되고 고객의 편리성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만족시킴으로써 비즈니스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토론을 위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회사 혹은 우리의 브랜드의 고객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고객 혁명의 시대, 고객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대에 우리 회사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품보다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서비스업과 저희가 구매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하면 신뢰. 고객과의 믿음의 신뢰가 깨지면 전부 다 무너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신뢰, 고객과의 신뢰라는 얘기는 즉
믿음이 없으면 고객과 그 롱텀 비즈니스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객과의 대응을 어떻게 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해외 업무를 수출 업무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 네. 또 고객 혁명과에 우리에서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까 박현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실무자들한테 항시 얘기할 때 수동적인 대처 방법보다는 능동적으로 걔네들과 1대1로 고객 마케팅과 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비즈니스가 오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아까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마스크며 기타 체온계 등을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럴 때는 결국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야 된다. 똑같은 방법으로는 현재 할 수 없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지만 거꾸로 이제 중국에서 유럽으로도 막 수출하고 있는데 결국은 가격 경쟁력과 제품의 품질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를 거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토론 제목에서 고객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의 질문보다 저희 앞에서 질문을 해야 된다. 마케팅을 위해서는 고객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그 말에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저희 비즈니스는 만들어진 시스템을 파는 게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을 듣고 만드는 시스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사실 고객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것도 그 일에 대한 난이도도 알고 복잡성도 안다면 충분한 예산을 잡고 프로세스를 가고 하는 게 할 텐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고객이 시스템을 구입하는 거를 그냥 그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그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들고 오는 식으로 시스템을 구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고객한테 진짜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객이 잘 모르거든요. 무엇을 사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도 잘 몰라서 계속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가? 왜 사람들이 모르는 걸 자꾸 나는 딴 사람들은 그냥 딜리버리 하는데 왜 나는 계속 질문하냐 때문에 제가 뭘 잘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잘하고 있구나 라고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질문을 계속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본질을 알아야지 가치를 만든다. 본질의 이해가 가치를 만든다라는 컨셉을 저희가 늘 비즈니스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모르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손 대표님 같은 회사에서 물류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 물류 하는 회사의 시스템을 납품하는데 정말 모르세요.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옆에 모르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딜리버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실무자를 케어해야 된다는 말씀에 또 동감합니다. 동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잘못 발주해가지고 잘못 가다 보면 붕괴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는 그 비즈니스를 발주를 안 하세요. 그러면 실패하면 그 다음에 우리 기회가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셨던 말씀 안에서 다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정말 저희 질문 안 하시는 그 특별한 비즈니스 하시는 일반적인 세일즈 하시는 분랑 좀 다른데 저희 같은 좀 특별한 파트를 할 때는 진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고 질문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공감대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네트워크 형성은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고객 케어를 한다면 그 성장하고 있다는 게 그중에 천천히라도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들은 다시 느낀 거라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뭐 여기 대부분 서비스 제공하시는 회사 대표님들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광고를 취급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사실은 그들의 어떤 속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퀄리티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운영에 대한 인력들의 퀄리티 그리고 이런 같은 서비스를 어떻게 잘해주는지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지에 대해서 되게 타겟을 두고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오늘 사실 발제처럼 사실 고객들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기존의 어떤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실 대부분 판단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렇게 저희 같은 에이전시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거보다 훨씬 한 발 앞서야 된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저도 이제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사실은 이런 그 비즈니스에서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서브 역할이 아니라 사실 메인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찌됐건 간에 그 에이전시가 그냥 단순하게 그런 사람들의 일을 용역을 맡아서 해주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비즈니스가 성장도 안 될 뿐더러 사실 파이도 자꾸 작아지고, 그리고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되게 많고 대체자가 너무 많아요. 이랬을 때 사실은 저희 같은 이제 에이전시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사실 더 앞장서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니즈, 아까 유상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한 발 더 앞서서, 그러니까 그들의 원하는 니즈,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가 주도를 가지고 사실 결과를 냈을 때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사실은 어떤 비즈니스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은 고객혁명 시대에 맞는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질문 1번에 대해서 우리 고객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보다는 요즘에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모을 것인가에 좀 초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커피 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커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어떤 커피가 좋냐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미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독자를 모아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미 그 시장에 진입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특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 모아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그냥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모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객들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고객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오늘 주신 발제 가지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스마트 닥터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피부 미용을 위주로 하시는 성형외과 피부과 혹은 미용 병원들에서 주로 저희 브랜드를 찾으세요. 이게 왜 저희 거를 뭘 가치 있게 생각하시냐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봤더니, 그쪽 시장에 특화된 기능들을 저희 프로그램에 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고객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맞는 뭐 매출을 어떻게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절세를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피부 미용 성형 병원들은 어떤 이제 상품들을 취급하는지에 대해 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 가치를 찾아서 오시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갑자기 되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이거를 저희가 스마트폰 제품이 괜찮아서 혹은 태블릿 제품이 괜찮아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피부 미용에 특화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오늘 좀 다시 새겨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혁명의 시대에 어떻게 동참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납품하는 회사지 SI 회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이제 선친께서도 하셨고, 주변에서도 이제 패키지를 하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고객의 개별 요구에 다 맞추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금과 옥조처럼 많이 떠받들던 시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 몇 년간 좀 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고객들의 니즈가 왔을 때 이거를 좀 빨리 판단하고, 혹은 뭐 정말 좀 지역적인 이슈라면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든가, 그게 아닐 거면은 좀 빨리빨리 피드백을 주고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혹은 최대한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 니즈들, 그 시도들이 조금 더 괜찮게 시장에서 반영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전에서는 이제 IT 회사가 이런 패키지를 가지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끌고 나갔다면 제품을 끌고 나가고 다 이렇게 맞춰서 써 했다면 이제는 그 개별 고객들의 어느 정도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는 회사만 살아남는 시장이 됐구나 하는 갑자기 또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네. 네,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아까 우리 박현혜 대표님이 그랬어요. 배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한다.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또 기업들도 우리의 고객들이 뭘 원하죠? 라고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파고들고 그것이 이제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라고 존재조건 속에서 이제 그 다음을 풀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과 또 하나님 날 뭘 원하실까를 보고 또 나는 또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아까 세 가지 표현하셨는데 니즈와 또 뭐 기대와 고객들의 그 피드백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핵심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참 중요한 오늘 그런 시간들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사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실 박 대표님이 지금 이 풀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과거의 소비자의 니드, 그 다음에 현재 상황, 그 다음에 그걸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렇게 정리를 아까 해주신 거로 저는 인사이트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태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이 더 심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의 그 니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더 이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행업 쪽도 똑같이 그렇다면 기존에 저는 여행 형태가 뭐 저희 회사가 규모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2인 기업으로서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곳에 귀를 기울이는 건 이제 기본이었었지만 그거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여행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이번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흐려져 있다면 그 맥을 갖다가 딱 잡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목표 가지고서는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있었던 발제를 한번 요약을 해서 핵심 질문,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같이 봐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리더는 해답을 짐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더가 직접 어떤 실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의 어떤 얘기를 듣고 많은 경험과 그런 어떤 식견으로 미리 짐작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그 대표이시기 때문에 실무자의 말들을 갖다가 잘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해답을 미리 짐작해서 알려주시는 그렇게 하시는 방향을 좀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즉각적으로 오랫동안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어떤 생각나는 질문들을 던지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한 질문들을 만들어서 하나씩 질문을 던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같이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이 부분도 역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고객들이 가치 있게 여긴다고 믿고 싶은 것들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은 어떤 관계에서 계속해서 도출되어 왔을 것이고 피드백을 받아 오셨을 건데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이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이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질문을 던지시고 원래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가치 있게 여긴다고 믿고 싶은 것들과 현재 실제로 요구하는 것들을 비교하셔서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시라는 거죠. 분명히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마케팅을 어떤 구매 프로세스의 밑단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브랜딩이라고 하여서 그 브랜드 자체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과정에서 고객과 하는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이 브랜딩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프로세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소통에 귀 기울이시면서 액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을 향한 질문을 결코 멈추지 마시라는 거죠. 다른 것이 혁신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을 잘하고 체계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가 저희 그 성경적 경영의 원리에서 저는 이제 책임의 원리와 같이 연결이 된다고 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제 말씀에서 그 종들이 그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그 본인한테 아무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질책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어떤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 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고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실행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대표님께서 그 토론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현실 때문에 모두들 좀 당혹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어려운 가운데서 생각을 전환하셔서 새로운 어떤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질문을 실제로 던지심으로써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완전히 바뀔 그런 비즈니스의 맥락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